그리고 도매치 DB를 뽑아낼 거. 어떤 기준으로 뽑아낼 거냐 되게 중요해요. 그냥 좋은 공급처, 좋은 상품 그 기준이 뭘까요? 없어요. 왜? 누구나 들어와서 소싱할 수 있는 도매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그 도매 플랫폼을 안다고만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결국은 마켓마다 우리가 순환 최적화 주기를 뽑아냈죠. 그리고 마켓마다 적용 포인트를 알아냈어요. 상품 등록 시 한 단계라도 상해 노출돼요. 요거 두 개를 이제 끝냈어. 이제 어디에? 7대 오픈 마켓에. 이제 이 과제가 끝났으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실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해야 될 거는 상품명 가공해야 되고요. 도매처 DB 뽑아내기, 마켓별 고도화, DB 고도화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. 이 루틴 안에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은 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상품 최대 등록 개수에 대한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 넣는다는 강박관념 계속 가지고 이 작업은 계속 운영하면서 이제 요 일을 할 거예요. 요 밑에 일. 우리가 이제 루틴하게 기계적으로 돌릴 수 있을 때 한 단계라도 올라간다. 그리고 우리가 이거 그때 다 테스트 해봤다. 이제 요걸 다 한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며칠 단위로 올려놓고 며칠 동안 반응이 없으면 리스팅 순위가 계속 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안에는 새로운 DB로 갈아치워줘야 된다. 신상품을 싸서 막 이것만으로 엄청난 전략이다가 아니라 올려놓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. 그걸 막기 위해서 새 상품을 갈아엎는 거예요. 이게 엄청난, 이건 매출 올리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나마 확률을 계속 기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하기 위함으로 순환을 하는 거고요. 우리가 각각의 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한 단계라도 올라가더라 라는 것들을 적용해서 또 이 짓을 하면 떨어지는 걸 순환 주기로 끌어올리고 여기서 얘네들을 자꾸 끌어주는 거죠. 살짝 지금 그 작업한 거예요. 우리가 상품 5,000개 전반적으로 내 상품들이 롤링되고 있을 때 그런 확률을 전반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분석했고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부터는 요건 쉬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막 돌아가고 있는 세탁기 안에 상품도 내 재료들을 가공해서 넣어야 되고 이 마켓에서는 이런 게 잘 팔리겠네. 정확하진 않아도요. 나름의 타당한 근거 검색해보니까 일반 상품 영역에서 이 마켓에서 이런 게 구매 건수가 전반적으로 많더라. 그런 사소한 유추로부터도 괜찮아요. 근데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이 제품 내가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소싱하면 안 됩니다. 상품에 대한 DB는 동해 사이트에서 찾는 게 아니고 G마켓 안에서 찾는 거예요. 자꾸 G마켓을 봐야 돼요. 옥션도 자꾸 봐야 되고 심심할 때는 계속 키워드 쳐보고 계속 검색해보고 하세요. 그 다음 원하는 상품은 도매 사이트에서 뽑아 쓰시면 돼요. 그리고 팔아보고 주문 이행해보고 그 도매 사이트가 좋다라기보다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공급사가 얘는 괜찮네, 얘는 안 괜찮네, 안 괜찮은 애들은 다 커트 시키고 진짜 반응 좋은 애들 계속 남겨놓고 그 기간이 필요하다. 상품명 가공은 끊임없는 준비물이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2배, 3배, 4배까지 증폭시켜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.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어요.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많은 확률 싸움 하는 것 중에서 이걸 통해서 좀 더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. A, B, C, D, E라고 초반에 과제를 드렸죠. 처음에 뭐 30%, 20% 설정을 했잖아요, 우리가. 지금은 그거대로 갈 수 없어요. 여러분들 해보면 알 거예요.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월 말까지 토탈에서 3,000개 정도는 가공한 게 나올 수 있게끔 2월 달에 가공을 열심히 합시다. 그렇게 해서 이 틀 안에서 굴려보면서 직접 팔아봐야 생각이 바뀌어요. 나중에 쓰고 싶어도 쓸 게 없다니까요.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걸 한다고 해서 매출이나 순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는 아닌데 여러 가지 변수를 테스트할 때 그거를 이 테스트를 위해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뺏기거든요. 그런 테스트들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또 특정 마켓은 이런 키워드 조합이 잘 팔리는 게 느껴지고 내가 A, B, C, D, E라고 가공하는 종류 중에서 B라고 가공했던 것들이 G마켓은 희한하게 거의 다 가공한 게 B네. 뭐 이런 유추되는 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생기거든요. 그럼 그런 것들을 맞춰서 또 마켓마다 상품의 최적화가 아니라 가공 방법의 최적화도 점점 적용이 될 거예요. 이런님하고 이런님은 생각도 많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고 좀 꼼꼼한 성격도 있지만 이거는 해봐야 돼요. 3,000개를 채우라고 하는 게 해보고 팔아봐야지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. 일단 빨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구독
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도매치 DB를 뽑아내. 어떤 기준으로 뽑아낼 거냐 되게 중요해요. 그냥 좋은 공급처, 좋은 상품 그 기준이 뭘까요? 없어요. 왜? 누구나 들어와서 소싱할 수 있는 도매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그 도매 플랫폼을 안다고만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결국은 어떤 도매 플랫폼을 쓰더라도 그 안에 있는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을 찾아야 된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근데 그거는 아무리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자 등급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줄지언정 내가 팔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. 나랑 맞는 제품군들이 있을 수 있다고. 마켓마다 분석을 통한 카테고리별 상품 추출. 이거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 안에 공급처들이 여러 개 생길 거고 나만의 평가 방법으로 좋은 공급처를 갈아내겠다. 이 작업만 하더라도 내가 가져가야 되는 데이터들은 다 나와요. 그러니까 일을 기획할 때 이렇게 짜시면 된다. 예를 들어 좋은 공급사 TV 다 뽑아냈어. 근데 얘네 꼴렸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.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? 잘 팔려야 됩니다. 상품도 마켓마다 최적화를 해야 된다. 나중에 더 고도화 되겠지만 처음에 어설프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계속 보려고 해야 돼요. 결국 위탁 판매 본질은 판매니까 이렇게 쭉 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.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마켓 포인트 분석해보니까 11번가 자체 할인 동의하면 판매가에 15% 내가 부담하고 85%는 마켓에서 부담하고 이런 게 정책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. 그거를 11번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으면 내가 적용을 해서 올릴 거고 옥션에는 그 기능은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내가 적용을 하지 않아서 올릴 수도 있어요. 최종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포인트들을 최대한 도출해내서 얘네들 각각의 역마진을 안 보고 팔 수 있는 최저의 수수료 세팅이 되는지 알아야 돼. 이 미니멈 기준을 알아야 돼. 각각에 대해서 다. 왜? 적용하는 포인트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. 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? 3개월 안에는 최소한 마켓마다 한 등급씩은 상승을 해야 내가 5개월, 6개월 또는 3개월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획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G마켓은 3개월 안에 일단 파워 리드를 달고 옥션은 뭐 달고 뭐는 뭐 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면 2개월째 됐는데 G마켓 달성을 못할 것 같아. 그럼 마지막 3개월 차 돌입하기 전에는 마지막 상황에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이 최저가 판매 전략이다. 몇 프로 이상 딱 됐을 때 최저가인지 알아야 된다. 그래야 그거를 믹싱하고 자유자재로 원가를 가지고 놀 수가 있다고. 지금 뭔가 했을 때 역마진 나오면 어떡하지? 이 불안감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. 상품명 가공은 지속적인 스터디와 지속적인 공유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차수 때부터는 엑셀이나 뭔가 동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파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오세요. 일주일 동안 추가로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넣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반응이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체크해. 셀리어스. 그리고 도매처 DB 뽑아내. 이 DB를 뽑기 전에 우리가 선행할 게 뭡니까? 시장 전반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. 월별 잘 팔리는 상품 키워드 추천. 이거는 뭐 키워드 도구 프로그램을 써도 되고 구글링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에서 해왔는지만 얘기해 주면 되고요. 그게 뭐 쇼핑 키워드가 아니라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키워드여도 상관없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3월에 퀼트 공예, 퀼트로 뭐 만드는 거 분석을 했는데 이 키워드 되게 좋았어. 그럼 퀼트 그 만드는 블로그를 한번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고 그 재료들을 파는 도매 사이트가 있는지 보고 그것을 파는 셀러들은 도대체 이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로 변형해서 파는지도 보고 계속 파생해서 생각해내야 된다. 그 중에 팔아보니까 이런 게 요 마켓에서 잘 팔리더라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. 퀼트로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1페이지의 최고 판매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시장 전반적인 상품마다 흐름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 나가면 무너지지 않는 아성이 될 수 있다. 필살기가 끝나더라도 이 작업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. 혼자서라도. 그때쯤 되면 매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품 팔리는 걸로 기준으로 뽑아내셔도 돼요. 그럼 이 시즌에 이런 류의 카테고리들이 다 잘 팔릴까? 추측해서 의심으로 변하고 의심을 또 확신으로 바꾸는 샘플 테스트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분석한 이 상단에 이거는 픽스가 돼서 똑같이 돌아가요. 시즌별 뭐 여름 휴가 시즌, 겨울 뭐 휴가, 설 연휴 뭐 이렇게 있겠죠. 시즌별 잘 팔리는 것도 기념일, 행사 잘 팔리는 키워드 요 세 가지를 일단 조사를 하고 요 작업이 끝나면 도매처 DB를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. 어떻게 파요? 무작위 검색밖에 없습니다. 키워드로 막 무작위 검색해도 되고 마켓 들어가서 카테고리 들어가서 카테고리 엄청 많잖아요. 다 찍어보는 거예요. 광고, 배너, MD가 이제 컨택해서 팔리는 그런 이벤트 하는 경우에 다 제외하고 그 카테고리의 일반 상품 영역에서 판매량 많은 것들 이런 게 괜찮아. 그거 다 뽑아내야죠. 상품을 뽑아내든 카테고리를 뽑아내든 뭐 소주제를 뽑아내든 계속 뽑아내야 돼요. 그거 뽑아내는 작업도 할 거고
월별로 이런 게 잘 팔리고 시즌별로 이런 게 잘 팔리고 기간별로 이런 게 잘 팔리고. 근데 G마켓 안에서는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카테고리가 인기가 많겠구나. 그럼 짬뽕시켜서 DB도 고도화시켜. 그 좋은 공급사 발견했어. 이 공급사가 파는 여러 개의 내가 의도치 않은 상품들을 또 다 땡겨서 팔아먹는 거야. 그러면 괜찮아. 그럼 어떻게 되냐? 이거 가공하는 거야. 또다시 이거 와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진짜 안 지치고 꾸준히 하면 무조건 됩니다.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신병들, 불안감들,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이호님은 밀어주시지만 집안에서 그 기간이 길어졌을 때 본인에 대한 자괴감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특히나 이호님 나이대만 돼도 가장의 무게가 조금 있잖아요. 그래도 그 남자 여자를 따진다기보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집안에서 하는 사람, 밖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길어지고 성과가 없으면 나도 자괴감이 들고 주변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때문에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. 돌고 돌아서 보면요, 그 기간을 버텨내서 소정의 성과가 나오면요, 굳이 이걸로 안 매달리고 이거 하면서 딴 거 하셔도 돼요.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 다른 걸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없을까요? 이 사업이 좋으니까 버텨라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단순 반복 작업이거든요. 내가 가지고 핸들링하는 제품들이 각 마켓마다 최적화돼서 더 잘 팔리는 확률의 제품들로 채워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대량으로 위탁 판매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잘 팔리는 걸 막 신처럼 쫙쫙쫙 해서 비법 쫙쫙쫙 알아내서 한 번에 매출 빵나 이런 게 대량으로 위탁 판매가 아니라요.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팔아봄으로써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설계해서 팔아봄으로써 그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돌아오면 그거를 누적시키면서 쌓아나가는 일이 대량으로 위탁 판매예요. 완전 개념이 반대라고.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도 많이 하고 이 단계적으로 설명을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의 본질을 알아요. 뿅이 없습니다.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번 주 줌 미팅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상품명 가공한 거 일단 이때까지 했는 걸 정리해서 개인들이 보면 알잖아요. 이걸 왜 이렇게 했고 그런 거에 대한 넋두리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.